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며 자신의 임기와 모든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오로빌의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로 위장한 총격범이 어린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LA 동부 6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무장강도 총격으로 프리웨이를 비롯한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소년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샌디에이고 남부 국경을 찾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약과 갱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금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시사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공수특전 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게 됐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흐리셨고 깜짝 놀라 주위 차량에 함께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이 작동을 멈추며 통화는 끊겼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특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전기 차단 같은 구체적인 전달 사항이 더 상부로부터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어 전기를 끊어도 작전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 여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도 돌려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접촉하고 있는 대대장한테 일단 뒤로 물러라. 최정예 부대로 위험한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부하들이 정치 도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이 여단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을 포함한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군은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박수받을 임무를 주고 군복에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유치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오로빌에 자리한 페더리버 어드반티스트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은 지난 수요일 오후 1시쯤. 용의자는 해당 학교 유치원 소속인 5살과 6살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 뷰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올해 56살의 글렌 리튼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He has a lengthy criminal history and history of mental health issues. 용의자는 범행 전 학부모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is daughter had recently moved to Gridley and that he wanted his grandson to go to that school and he was willing to pay for the tuition. As it turns out, that was all a lie. 경찰에 따르면 총격을 당한 학생들은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교내 총격이 발생한 곳은 교회에 속한 사립학교로 전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이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는 무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15세 소년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5세 소년은 경찰의 투항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총격 끝에 제압됐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크런 경찰은 바디캠이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서 대치극이 시작됐고 일부 영상은 저절로 촬영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15세 소년이 총기를 꺼내들지 않은 상황에서 왜 경찰이 7발의 총격을 가해 소년을 사망하게 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Angle of the body cameras and the light shining on Jasmine after he was initially shot, it's hard to make out from the videos what exactly happened leading up to the shooting and immediately following it. A gun was recovered from his zipped up jacket pocket. Given that, why did the officer decide to use his weapon? 시 당국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범죄수사국은 경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LA 동부 6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무장강도 총격으로 프리웨이를 비롯한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시각은 오전 6시 50분경. 60번 프리웨이 인근 7가선상 문 닫은 모텔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던 상가부지 일대에서 수차례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즉시 총성이 울린 곳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펼치며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쯤 경찰이 리들리 애비뉴의 한 주택가 펜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용의자를 찾아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타깃,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카운티 셰리프는 물론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했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LA 동부 60번 프리웨이 일대에 시그 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웨이 양방향을 비롯해 인근 통행이 1시간여 동안 차단되면서 오전 출근길 이곳을 지나던 수많은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한 주택 도어벨 카메라에 잡힌 남성.
정원 관목 덤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여자 형제와 양육권을 놓고 다투던 약혼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지난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 파운튼밸리 지역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대형 사고를 일으킨 용의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당시 사고로 20대 베트남 교환학생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올해 43살의 티모시 브래드포드 2세를 한 건의 살인 혐의와 한 건의 방화, 2건의 중상해 등 모두 6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의자 브래드포드가 과거 6건의 폭행 전과가 있는 갱단 소속의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에서 종신형, 여기에 더해 48년 8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지역 미드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베니스와 하우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X 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체크싱 업체로 용의자와 경비원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가 체크싱 업체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해 경비원이 대응한 것으로 경찰은 3명의 용의자 중 1명은 구금됐고 다른 2명은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소년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 8시쯤 400창 코트에 위치한 주택에서 누군가 도끼와 비슷한 둔기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 안에서 둔기의 머리를 맞아 부상당한 10대 소년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나체 상태인 한 20대 남성을 인근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가 도끼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용의 남성과 피해 남성은 친척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용의 남성은 올해 24살 주베르 샤프로 오늘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만여 달러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볼티모어 지역 매체 ABC2는 한 의원을 운영하는 권모 씨가 지난 9월 보이스피싱으로 5만 6천 달러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절도범이 한 의원에 몰래 들어와 권 씨 사무실에서 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여러 장을 훔쳐 달아나 월그린 월마트에서 약 2,30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권 씨는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해 범인의 결제 내역은 모두 거래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여성이 권 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권 씨에게 보이스피싱 시도를 막기 위해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구글에 발신 번호를 검색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임을 확인했고 또 여성이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 은행 직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 씨에게 특정 링크를 보냈고 권 씨는 링크를 클릭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권 씨가 입력한 정보들은 권 씨 은행 계좌 접근에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 은행 계좌에서 거의 전액이 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만 6천 달러가 인출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출된 금액은 누군가의 체이스 은행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체이스 측은 권 씨에게 5만 6천 달러 중 1만 3천 달러가 현금 인출기와 은행 창구를 통해 출금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임을 인지한 체이스는 나머지 금액을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는 권 씨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발생한 손실액만 2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맨하튼 로이 지역에서 17살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가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목요일 밤 맨해튼 로어 지역에서 17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또 다른 10대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과 소식통에 따르면 두 피해자는 오후 7시 39분경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존 스트리트 17번지 밖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3명의 남성 용의자와 마주쳤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물었고 피해자들이 못한다고 대답하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콜리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차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콜리노의 주소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스벨트 호텔로 등록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폐지하면 약 2,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했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없앨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하고 기존의 메디케이드를 시행할 예정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통상적인 57%가 아닌 90%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를 제외한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기존 메디케이드 혜택이 사라지면 41개 주에서 약 2,100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는 1,467만여 명으로 이 중 34.3%인 503만여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입니다. 뉴욕은 228만여 명, 메릴랜드는 43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확장 수혜자들로 집계됐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가 폐지되면 각 주정부는 확장 메디케이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거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샌디에이고 남부 국경을 찾아 추가 검문소를 설치해 교역을 확대하고 마약 유입이나 갱 범죄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주정부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국경 지역인 오데이메사 일부 도로에 새로운 국경 검문소를 설치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밀매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나가는 무기와 현금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도시 간 국경 통과 지연으로 연간 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27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해 교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검문소에는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경을 봉쇄하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물가 상승과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 늘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남가주 사진작가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8회 대지의 풍요 작품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어제 개막식에는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원 작가들이 참여한 4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제18회 대지의 풍요 작품전 주제는 일몰로 낮에 활기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 등 별빛과 도심 속 야경, 화려한 불꽃놀이가 카메라 셔터에 담겼습니다. 참여 작가는 김상동 회장을 비롯해 문성, 이준철, 진박 등 12명 작가 사진이 전시돼 한인과 타인종 등 100여 명이 사진을 감상했습니다. 김상동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장은 이번 사진전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다며 아름다움을 렌즈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신
회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가주 사진작가협회는 지난 200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해 매년 대지의 풍요 주제를 선정해 지난해 세계 그림자에 이어 올해는 일몰을 주제로 한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제18회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전시회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는 20일까지 개최됩니다. 러빙워십이 주최하는 힐링토크 콘서트가 오는 13일과 14일 라미라다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힐링토크 뮤직 콘서트 진행에는 주영훈, 박요한 목사, 전 시크릿 멤버 송지은, 박위, 사랑과 평화 기타리스트 조범진 교수 등이 함께합니다. 러빙워십은 지난 8월 래퍼 BY 초청 단독 콘서트를 주최해 KCCM 문화를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바 있습니다. 조셉리 목사는 이번 콘서트는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CCM을 통해 모두가 위로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총괄은 라라랜드 월드투어쇼에 참여한 트로이 최 감독이 맡았고 스티비 원더 등과 함께 공연한 밴드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빌러브드 힐링토크 콘서트는 나성 영락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등 10개 교회가 협력했습니다. 티켓은 30에서 40, 50달러로 콘서트 문의는 러빙워십으로 하면 됩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오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의 모기업 바이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컨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의 재항소가 예상되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